좋아요, 구독. 장중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오민전문가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국내 증시 장중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증시 주요 지수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지수 같은 경우에 지금 코스피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도드라지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오전 중에 이제 개파락 이후에 상승했다가 이후에 또 빠졌다가 오후 들어서 빠졌죠. 그러다 오전 중에 이제 잠깐 반짝 우리가 매수할 수 있었던 시간이 한 15분 정도밖에 되지 않았을 만큼 짧은 시간 동안 상승을 했다가 낙폭을 좀 키웠거든요. 그러면서 윗꼬리가 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후에 1시에 이제 올라왔어요. 오후 이제 1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이때가 반등에 대한 시점이 나타났었고 지속해서 상승에 대한 흐름이 꾸준하게 나타났다. 오랜만에 외국인의 매수세가 나왔어요. 490억 정도 플러스 490억 나왔었고 기관이 3천억을 이제 매수를 하면서 개인들의 매도세들이 좀 나왔다. 그러면서 요즘 이제 개인들과 외인 기관과 개인의 매도 타이밍이 확실히 갈려지는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오늘 상당히 조금 조심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고점을 이제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는데 아직은 조금 미미한 수준이다. 돌파 관점에서는 한번 더 시도해 볼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종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승 종목이 더 많아요. 그리고 코스닥도 상승과 하락 종목 수가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상당히 0.02%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약보합선임에도 불구하고 상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라는 거는 좀 고무적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수의 흐름을 좀 잘 살펴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직은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열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당장 매수하기보다는 좀 시간을 갖고 투자를 좀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 지수를 통해서 우리가 좀 확인할 수 있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주도 섹터를 좀 보시게 되면은요, 국내 증시 주도 섹터 출판, 우크라이나 재건 강해요. 그리고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들에 있어서 금융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줬고, 방산, 전선, 왜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요 이슈, 제가 지난주에도 다뤘었던 노벨문학상 수상의 여파로 인해서 출판 관련주가 이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전히 이 거래일째 충분한 상승이 계속 나와주고 있거든요. 이 상승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좀 객관적으로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 오늘 아까 주도했던 이 상승에 대한 움직임이 바로 미 대선에 대한 여론조사가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었다라는 보도자료가 나오게 되면서 오늘 주가 상승에 있었던 섹터들, 국내 증시를 주도했던 이 섹터들이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 격차에 감소한 부분, 트럼프와 관련된 정책 테마주 이슈로 상당히 상승이 가능했다라는 부분이거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벨문학상 수상 여파, 출판 관련주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젓고 있어요. 출판 업계 같은 경우에는 이럴 정도로 물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노를 저을 때가 됐다라는 게 바로 출판 관련주예요. 한강 작가가 노벨상 수상 후에 작품들의 이제 품절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그리고 저희 집사람, 여담이지만 저희 집사람도 도서관에 자주 다니는데 한강 작가 작품이 궁금했나 봐요. 봤는데 없대요. 지금 대기가 엄청나게 걸려가지고 받아 볼 수가 없대요. 그래서 지금 하나 주문해줄까 하고 있습니다. 여담이었고요. 노벨상 수상 이후에 판매량이 이제 급증을 하면서 누적 판매 부수가 68만 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사양했던 산업이잖아요. 그런데 노벨상으로 인해서 출판 업체들이 단기적인 이슈를 맞았다라고 이제 할 수가 있거든요.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예스24,
그리고 한세S24, 삼성출판사, 밀리의 서재, 예림당 이런 출판업을 영위하거나 온라인 인터넷 서점을 운영하는 이 업체들의 주가들이 상당히 강하게 나왔었고요. 특히 예스24, 한세 예스24 같은 경우에는 연속 상한가가 나왔어요. 장중에 연속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그 밖에 이제 삼성출판사나 밀리의 서재, 예림당 같은 경우에는 출판주의 이제 상승폭이 이제 확대가 되면서 확실히 노벨상이 주는 무게감이 상당히 크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살펴보시게 되면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출판업계는 어떻게 보면은 하향세를 타고 있는 산업이에요. 제가 이제 물론 방송 중에 언급했던 공략했던 종목이 이 중에 있습니다. 바로 예스24라는 종목이었어요. 제가 이 노벨 문학상을 수상할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예상을 했다라고는. 아니, 문단에 있는 사람들도 예상을 못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차트상의 흐름, 그리고 중국에서 나오는 경기 부양책으로 인한 화장품 판매량이 늘어났잖아요. 그러면은 화장품이 늘어났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판매하는 예스24가 판매하는 티켓, 문화 공연 티켓에 관련한 부분, 그리고 음반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제가 공략이 진행했던 부분이었었는데, 예상 외로 이렇게 출판 관련주들이 상승이 나올 것이다 라고는 예상을 하지 못했어요. 부끄럽지만 예상을 했었으면 저는 신이었겠죠. 예상을 못했지만 목표가도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도 조금 작게 잡았어요. 그래갖고 한 20%, 15%, 20% 조금 안 되는 수준이었어요. 이 수준을 잡으면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는데 안타깝긴 하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종목이긴 합니다. 예스24. 그래도 한국에도. 다만 이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들은 출판업계는 여전히 사양산업이고 인력들이 많이 줄었어요. 거기서 일하는 인력들이 줄었다라는 얘기는 이 출판업이 주는 이 산업에 대한 섹터 자체가 좋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비전이 없다라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사양산업. 심지어는 교과서도 태블릿으로 나오는 시대잖아요. 저희 아들 초등학생이거든요. 지금 일단 교과서를 받긴 했는데 교과서가 거의 없어요. 태블릿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아이들 교과서가 태블릿으로 바뀌는데 출판업들이 과연 얼마만큼 호재를 누릴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 한강 작가에 대한 작품들이 얼마만큼 노벨 문학상 수상으로 대한 인기몰이가 얼마만큼 되는지에 따라 달려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이슈이기 때문에 이 종목들을 공략해 나갔을 때 단기적인 시점으로 바라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첫 번째 이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바로 트럼프와 해리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론조사 결과가 이제 해리스 트럼프 대 50대 48로 상당히 격차가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오차 범위가 2% 플러스 마이너스 2% 내외예요. 초박빙 상황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뒤집혀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경합주에서는 49%로 동률을 기록하고 있어요. 초박빙 상황이란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존에 강하게 나왔던 이 해리스 관련 정책 관련 테마주들이 약세를 좀 보여주면서 트럼프 관련 섹터들이 강하게 나와주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움직였던 게 우크라이나 재건, 그리고 오후 들어서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전선과 관련된 이 금속을 다루는 방산업 등의 이제 트럼프 정책 관련 종목들이 오후 들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거든요. 트럼프 당선이 됐을 때의 경우를 이제 또 한번 살펴봐야겠죠.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때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낙태, 그리고 여성의 이제 생식 자유를, 그러니까 내가 임신할 권리, 임신을 피할 권리, 피임할 권리, 낙태를 할 수 있는 권리,
이 권리를 주장하면서 낙태 관련주들이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었고, 대마와 관련된 부분들도 엄청난 상승이 나와줬거든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겪어봐서 알잖아요. 자국 우선주의. 자국의 방위는 자국이 신경 써라. 그게 아니라면 방위 분담금 더 내라. 안보 무임승차 하지 말아라.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버리겠다. 그리고 한국과 대북 경협 확장시키겠다. 김정은 나의 좋은 친구다. 막 이러잖아요. 양립할 수 없어요. 사실은 우리나라하고. 너네 친하게 지내. 근데 돈 안 낼 거면 우리 미군 주든 안 시킬 거야. 철수시킬 거야. 이거거든요. 그만큼 방산에 있어서 자국의 방산산업, 특히 국내 방산 상당히 높은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거든요. 자랑도 하고 있고. 가성비 엄청나게 좋은 무기들 많이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로 인해서 방산업체 관련주들 상당한 움직임이 나타났어요. 스페코 같은 경우에 한일단조 아침에 좀 나왔거든요. 그래도 상승폭이. 그리고 빅텍도 있었죠. 이러한 단기적인 단발적인 이슈로만 움직이는 방산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이 움직였거든요. 근데 우리가 트럼프 당선으로 노릴 수 있는 종목들은 전력 설비와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속과 관련된 부분, 이 부분 미중 무역 분쟁으로 인해서 덤핑 나오고 있잖아요. 조선업도 노려볼 수 있겠죠. 이러한 종목들,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이 더해지면서 반사 이익에 대한 수혜를 노릴 수 있는 종목 섹터들 충분히 저는 공략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저는 솔직히 우크라이나 재건 해리스가 됐으면 합니다. 왜냐? 트럼프 자국 우선주의예요. 미군 그만큼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 안 하겠다란 얘기예요. 무기 지원 안 하겠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빨리 끝내고 재건 들어가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여기서 반대로 또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우크라이나에 무기 지원하기 싫어서 전쟁을 끝내겠다는데 우크라이나 재건에 얼마만큼 도움을 줄까요? 지금 끝나게 되면 러시아의 승리예요. 사실상 러시아의 승리라고요. 그 와중에 해리스가 당선이 됐을 경우에는 많이 지켜주니까 많이 내야 되겠다. 많이 주겠다. 라고 할 텐데 트럼프는 우리 미군 희생 너무 커. 철수시킬 거야. 방위 분담금 무기 지원 안 보내기 위해서 전쟁 협상 너네 테이블 나와. 이렇게 했는데 우크라이나의 지원이 얼마나 들어갈 거란 얘기인가 한번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만큼 돈이 안 들어갈 수 있어요. 돈이 안 들어가면 우크라이나 재건이 시작한다고 해서 도움이 얼만큼 될 수 있을지 우리는 충분한 의심을 해야 된다. 그만큼 자금이 적게 유입될 수 있는 부분들. 트럼프는 어디까지나 자국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재건에 대한 자금이 들어갔으면 그 자금을 회수하고 엑시트하기 위한 방법으로 지원이 들어갈 겁니다.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트럼프가 전쟁 끝내겠대. 개미떼들 같이 우르르 들어가지 말자.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미국 증시 주요 일정 보시게 되면요.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 사실은 그렇게 중요한 지표는 아니에요. 자정에 발표되는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 인플레이션 예상치인데 그렇게 중요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지금 물가 상승률 PPI, CPI 올라갔어요. 그리고 PCE에 대해서 상승할 것이다 라고 저는 예상이 돼요. PPI, CPI 발표 나오는 핵심 PCE에 관여하는 지표들이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저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재발하고 있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저는 계속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고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딱 박아놓고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연설은 이제 22시 그리고
내일 새벽이죠. 내일 아침 06시에 예정되어 있는 카시카리 총재 연설 2건이 잡혀 있습니다. 이 카시카리 총재 매파기 때문에 어떠한 발언들이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신경 쓰면서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 나간다면 왜 제가 현금 보유에 대한 관점을 지속해서 말씀드리는지 이해가 충분히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황 전략을 살펴보시게 되면 지속적인 현금 보유 관점에서 대응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지수 단기 저항선을 이제 터치하면서 돌파하는 지금 현재 장중에는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줬지만 관망하는 포지션 유지해야 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단기 저항선을 터치를 하면서 저항을 받는 구간이에요. 오타가 좀 나왔네요. 단기 저항선인데 저항성이라고 이제 오타가 나온 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리고요. 저항받는 구간이고 돌파에 대한 관점이 매우 중요하다. 돌파를 했을 때 오늘 종가 돌파를 했을 때라면은 추가적인 상승 오버슈팅을 노리기 위해서 종가 베팅 충분히 가능한 위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현금 보유 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히려. 왜냐? 지금 시장이 어떻게 변할지 알 수가 없어요.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에서 수렴을 만들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좀 조심을 해야 되겠다 라는 부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트럼프가 당선 시에 특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지지율의 격차를 좁히면서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수 있는 우려들이 충분히 나와주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당선됐을 경우에 미국의 자금 엄청나게 풀 겁니다. 정책 자금. 헬리콥터로 돈 뿌리듯이 우리 코로나 때 돈 뿌리듯이 뿌릴 가능성 높아요. 그러면은 미국 중앙은행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충분히 신경 써야 된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 그만큼 시장에서 돌고 있는 화폐량을 줄여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M2 다 회수하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헬리콥터로 돈을 뿌리겠대. 어떻게 되겠냐고요. 어떻게 될 건지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연준에서는 이거 돈 다시 빨아 땡기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는 증시에 돌아오는 타격은 어마무시하게 커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관망할 수 있는 포지션들을 우리는 조금 대응을 좀 해나가야 될 것 같다. 왜? 미국 대선 지금 한 달도 안 남았어요. 22일 남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현금 보유 관점에서 좀 시장을 대응해 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내일 같은 경우에는 시초가의 움직임에 주목을 해볼 만한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단기 저항선에 지금 이제 머무르면서 이대로 마감이 됐을 경우에는 단기 저항선은 살짝이나마 돌파가 나왔지만 단기 저항선이 아직까지는 다만 내일 흐름이 돌파하는 움직임이 나와준다고 봤을 때는 단기적인 상승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시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만약에 지금 이 자리를 돌파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현금 보유에 대한 포지션 반드시 유지해야 된다 라고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돌파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부분들이 열려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시장에 대한 자금, 유입, 유출은 지수를 보고 판단을 하는 것인데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돌파하지 못한다면. 자금이 빠지고 있는데 우리는 그 떨어지는 칼을 맨손으로 이렇게 한 손으로 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요렇게 잡아도 떨어지는 칼날 요렇게 잡아도 요렇게 떨어지면 손가락 베이는 거거든요. 손가락이 베이는 건데 요렇게 잡겠대요. 한 손으로 요렇게 잡겠대요. 떨어질 칼날 이렇게 떨어지는데 요렇게 잡겠대요. 손가락 다 잘려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금 비중에 대한
현금 보유, 현금 비중 확대에 대한 포지션 반드시 돌파하지 못한다면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다 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오늘 증시 시황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저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고민전문가였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